이번에는 임플란트 관련 그 기구 장비 재료 세팅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번먼은 이렇게 그 가장 많이 쓰는 카트에 그 임플란트 보철이라는 건 뭐 그냥 루틴한,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루틴한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많이 쓰는 카트에 이렇게 기성 오벗을 정리해 놓습니다. 물론 그 저도 커스텀 오벗을 쓸 때가 있긴 한데 그 특히 구치부의 안정적인 잇몸을 원할 때는 그 기성 오벗으로 그 미래의 잇몸에 맞춰서 미래의 잇몸을 예상해서 그 미래의 잇몸에 그 될수록 그 서브 마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약간 그 충분히 수프라 마진으로 보철을 할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그 잇몸과 뼈가 올라와서 그 어번먼이 그 굉장히 거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번먼은 그 징지발 하이트가 4, 5, 6, 7, 8, 9, 10 해서 7가지를 주로 씁니다. 징지발 하이트를 3mm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저는 4가 최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 5, 6, 7, 8, 9, 10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징지발라이트가 4, 5, 6, 7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쪽에 크라운 내부에 들어가는 이 하이트는 5.5짜리, 옛날에는 5.5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4.0이 그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징지발 하이트 8, 9, 10도 4.0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규 부품화 되어서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거를 대량으로 사실 8, 90을 많이 쓸 일이 없는데 이거를 대량으로 주문해야 됐어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하나씩 주문해도 다 그러니까 제작이 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스템의 그 마케팅 책임자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영업사원이 그 징지발 하이트 8, 9, 10은 따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그 마케팅 책임자가 이 8, 9, 10까지 전부 다 하나씩이라도 개별 주문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영업사원이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도 있죠. 사실 90을 쓰는 경우는 저도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임상이라는 게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90도 준비를 해 놓죠. 4.0, H가 4.0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컨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헥스 드라이버 좀 긴 거 또는 짧은 거를 이렇게 여러 개 준비를 해 놓죠. 세컨 수술에서는 블리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트래핀을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코메트 트래핀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2.8하고 3.2인가? 3.5인가? 2.8과 3.2인가? 하여튼 그 두 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3.6처럼 가는 픽스처를 심어야 되는데 뭔가 상악동을 올리거나 뭐 이럴 때 2.8 트래핀을 쓰고요. 4.0을 심는다 그러면 3.2인가 요 트래핀을 씁니다.
그래서 이 트랩핀이라는 게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 드릴처럼 옆으로 밀리지 않고 한 번 정한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더군다나 뼈를 그 하비스팅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 좋은데 방향을 못 바꾸고 잘못하면 그 인접 그 해부학적 구조물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그 역으로 말하면 인접 해부학적 구조물을 건드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쓰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저는 역회전을 좋아합니다. 역회전을 해서 그 상악동을 찢지 않고 웬만하면 상악동을 그 밀어서 들어 올리는 게 역회전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상악동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가 거하게 그 기구 재료 장비가 준비가 되는 게 그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죠. 설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고와 최소한의 준비와 최소한의 부담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저는 트랩핀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물론 트랩핀이나 이 펀치 드릴도 내부 세척을 잘해야죠. 내부에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그대로 오토클레이브가 돼버리면 이 포린 바디가 그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여기가 구워지면 이 세척 자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면 여기 뭔가를 끼어 있는 상태를 뭐가 끼어 있지 않은 거로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펀치 드릴은 3mm는 수술 계획하거나 2차 수술 마킹할 때 저는 이 펀치 드릴을 뚫는 경우도 있지만 마킹을 할 때 많이 쓰고요. 실제로 뚫을 때는 4mm가 아니라 3mm 직경의 그 펀치 드릴을 사용해서 뚫습니다. 그러면 그 혹시 약간 어긋나더라도 연조직에 손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번먼과 잇몸 사이의 타이트 실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조직의 손해가 최소화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 가이드 드릴, 오스템의 가이드 드릴인데 여기가 아마 2.7 정도 될 거고요. 여기가 2.0인가 뭐 이쯤 되는데 약간 린데만처럼 그냥 이니셜 드릴로도 쓰고 약간 패스를 바꿀 때도 쓰고 약간 뭐 후비고 찌르고 옆으로 밀고 뭐 이런 용도로 쓰는데 뭐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술 카트인데 좀 작죠. 뭐 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로 4.0의 7 넌엑스 픽스처를 쓰고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3.6의 7 넌엑스 픽스처를 많이 씁니다. 물론 4.5의 7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저는 픽스처가 당연히 표면적이 넓으면 픽스처 로딩이 약간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표면적이 넓어지는 동시에 이렇게 이게 좀 오히려 필요한 뼈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필요한 본 하우징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로딩 타임에도 손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4.0에 7로 마무리를 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고정을 잃거나 그러면 4.5에 7이나 아니면 뭐 위쪽에 상부의 뼈가 너무 부실하면 4.0에 8.5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4에 7 그리고 좁으면 3.6에 7 뭐 이렇게 소구치 같은 경우도 넌엑스면 3.6에 7로 별로 모자라는 걸 못 느껴요. 그리고
핸드피스는 이제 그 피 나는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 뭐지? 키친타월로 그 표시를 해서 그 키친타월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오일링에 쓴 오일이 혹시 이 밖으로 나와서 오토클레이브의 체인버를 오염시키는 걸 좀 피하고 싶어서, 최소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엔진은 뭐 기본 기능만 있으면 되죠. 뭐 토크도 뭐 50N이면 충분하고. 참고로 그 헥스 픽스처의 마운트가 넌 헥스 픽스처의 마운트보다 견딜 수 있는 힘이, 토크가 더 클 거라고 선입견이 있으신데 안 그래요. 넌 헥스 픽스처, 즉 헥스가 없는 픽스처의 마운트 구조가 훨씬 더 견디는 토크가 높습니다. 이게 헥스에 걸어서 쓰는 그 마운트 구조가 오히려 이 토크에 취약하죠. 이거는 오스템 공식 실험 데이터에서 나온 거라서 뭐 회사에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되게 무섭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1, 2, 3 심플 키트를 쓰는데 스트레이트 심플 키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릴이 여기서 이렇게 스텝이 한번 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디 부분에 스트레이트 드릴이 있고 그 다음에 코티컬 부분에 스트레이트 드릴이 있죠. 그래서 바디와 코티컬 부분의 직경을 제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냥 한 번에 끝내면 좋은데 왜 이러냐.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1, 2 키트는 이제 테이퍼 드릴이잖아요. 그래서 바디와 코티컬의 직경이 미리 정해져 있죠. 그래서 술자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술자의 지성과 감각을 무시하는 드릴로도 볼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1, 2, 2와 1, 2, 3를 같이 써보신 분들은 1, 2, 2로 이상하게 안 들어가던 픽스처가 1, 2, 3를 써서 코티컬과 바디 직경을 내가 결정을 해서 심으니까 너무 쉽게 들어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냥 뭐 1, 2, 2로도 나는 전혀 안 불편해 이러면은 뭐 상관없는데 1, 2, 2로 쓰면서 내가 식립 깊이를 왠지 결정할 수 없는 느낌이 들면 1, 2, 3 키트를 쓰시는 게 좋고요. 1, 2, 3 키트에서도 심플 키트가 나을 거예요. 심플 키트가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이트 키트는 이제 풀 키트는 길이 따라서 다 있거든요. 이게 얼핏 보면 좋을 것 같지만 뭐가 이렇게 복잡한 게 개원가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 이게 스타퍼가 이렇게 다 있는 건데, 이 스타퍼라는 것도 이 심플 키트에서는 스타퍼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뭐 심플이든 풀이든 스타퍼라는 것도 이게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술자의 시야를 좀 둔하게 하는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 닿을지, 그러니까 코티컬 크레스탈본의 버코 링궐 미지오 디스탈의 어느 부위에 닿아서 막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식립 깊이를 눈으로 보고 조절하는 게 더 자유롭고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스타퍼를 안 쓰죠. 그리고 이제 사학동 저를 슬쩍 올리는데 뭐 있으니 카스 드릴이나 이런 거 뭐 그냥 자기 취향대로 쓰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기존에 있는 드릴의 날을 조금 수정해서 자기가 그냥
사이너스 리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악동을 올릴 때는 이렇게 그 약간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좀 그 여기 기존의 레지듀얼 본 하이트가 너무 그 얕다 이러면 이거 올릴 때 트래핀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란 자국을 좀 미리 내서 이런 걸로 올릴 때 그 동그라미가 이렇게 우두둑 하고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구조 역학적인 위크 포인트를 상악동 저에 내는 게 그게 좀 더, 그리고 뼈가 그 같이 이렇게 좀 부서지면서 올라가는 게 그 텐팅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상악동 올리기 위해서 뭐 별도의 뭘 막 쓰고 뭐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픽스처 제거는 그 UFRD29나 요런 구조물이 있어요. 요거는 그 UFRD29 디오에서 파는 거고 이 비슷한 구조물들이 회사마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 제거할 때 워낙 간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익스터널이든 뭐 스트라우만 타입이든 아니면 그 아스트라 타입이든 그냥 그 내부에 이제 걸어서 내부에 요런 어떻게 보면 암나사를 만들면서 그 프릭션을 극대화시키면서 이제 빼는 거죠. 근데 보통 뼈가 좀 많이 녹은 거는 쉽게 빠지는데 그 골결합이 약하거나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으면 이제 픽스처 주위에 그 일부러 그 가는 버로다가 이제 픽스처 주위에 코티컬을 그 뻥뻥뻥뻥 많이 뚫어놔야죠. 그래야지 돌아가죠. 잘못하면 이 자체도 그 끊어집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가이드 핀인데 이거는 안 써요. 왜냐하면 드릴링을 하면 그 드릴링 한 사이트와 가장 잘 맞는 핀은 그 드릴 그 자체죠. 그래서 그냥 저는 가이드 드릴을 많이 씁니다. 가이드 드릴만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에 사용한 드릴. 그래서 그리고 저는 마운트를 좀 약간 다른 제품을 쓰는데 이 마운트를 쓰면 이제 요걸 돌려서 여기에 잠가서 요걸 돌려서 넣을 수 있고 뺄 때는 요걸 역회전 시키면 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 이게 이 제로 스크류라고 해서 이 나사와 반대 방향에 조금 직경이 다른 나사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역회전 넣을 때는 그냥 넣는 거고 역회전할 때는 이 나사와 이 나사가 서로 프릭션을 급격히 높이면서 이제 그 픽스처를 상처 없이 뺄 수 있는 이런 구조죠. 이 원래 오리지널 아스트라 마운트에도 있던 구조인데 이게 그 제품화한 회사가 많지 않아서 이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넌엑스 픽스처의 사용법이 매뉴얼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복잡해지냐면 이 프릭션을 이 두 개의 나사로 잡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기구를 몇 개를 써서 그 프릭션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픽스처와 마운트 전체를 역으로 돌리는 뭐 이런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실전은 또 얘기가 다르죠. 실전은 당황하면 안 되는데 조금 마운트를 쓰면서 당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넌엑스 픽스처의 그 러닝 커브 진입 장벽은 마운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뭐
지금의 오스템 마운트도 뭐 못 쓰는 건 아닌데 좀 불편하긴 하다. 그래서 차라리 그 빼는 거를 요걸로 빼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은 뭐 어쨌든 빼는 건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게 그 넣는 거는 그 오스템 마운트로 넣고요. 빼는 거는 뭐 이걸로 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다 좋은 게 없죠. 이게 마운트, 그러니까 너넥스 픽스처가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러닝 커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얻는 그 라쳇 어댑터고요. 얘 라쳇 어댑터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의 7과 3.6의 7을 주로 쓰고요. 그다음에 커버 스크류는 그냥 일반적인 0.4mm 높이를 쓰죠. 0.4mm 높이. 그러니까 이 커버 스크류 위에서 버가 좀 춤을 추더라도 픽스처가 그 상처 입을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그 1.4mm를 쓰면 이제 세컨 수술하기가 좀 더 편해지겠죠. 근데 대신에 그 치유 자체는 뭐가 이렇게 위로 튀어나올수록 치유에는 좀 불리하고 그 노출될 위험이 조금씩 증가하죠. 그래서 저는 픽스처를 찾는 세컨 수술은 별로 무섭지가 않아서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1.4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TS 힐링 어벗은 주로 7이나 9, 뭐 어떤 경우는 5를 쓰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직경은 4.0만 씁니다. 직경 4.0을 쓰면은 그 기성 어벗 4.5를 넣을 때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보통은. 그래서 저는 이 힐링 어벗을 두꺼운 거를 쓰시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 별로 이득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힐링 어벗을 7mm를 쓴다. 직경을 너무 이렇게 환자에게 환자에게 이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버 스크류를 이렇게 보관을 해서 막 쓰고요. 재고 떨어졌네 이러면 커버 스크류를 몇십 개씩 이제 주문해서 다시 채워 넣죠. 그리고 이 루트 피커는 구치 부형 커브드 루트 피커 2개로 대부분의 난발치는 그냥 루트 피커 2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버로 PDL 스페이스를 0.8mm나 0.5mm, 즉 1번 라운드버나 4분의 1 라운드버로 이렇게 치근을 따라서 이렇게 팔 줄 알면 그 다음에는 루트 피커로 대부분 다 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발치 기구도 점점 이렇게 그냥 뭘 특별한 걸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